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클레이 수수료를 올리면 코인 가격도 떡상한다. 어느 수준까지는? 최근 NFT가 핫해지면서 클레이 기반의 NFT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상황에서 전송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수료를 높이는 것일까? NFT 때문이다. 요즘 클레이가 NFT로 정말 핫하긴 핫했다. 이게 당첨만 되면 무슨 몇백, 몇천은 그냥 벌게 되다 보니 과열 경쟁이 일어났다. 특히 몇몇 프로그래머들과 자금력을 가진 그룹들이 아주 미친 듯이 봇을 써서 네트워크의 부활을 가져왔다. 그죠? 민팅을 해서 당첨만 되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콘서트 티켓 또는 학창 시절에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빠르게 클릭을 하는 뭐 그런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서 민팅에 성공하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거나 한 사람들이 봇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부활을 가져왔다라는 말이죠. 비트코인은 초당 7개, 이더리움은 초당 20개, 클레이튼은 4,000개. 얘들이랑 비교를 하면 마치 클레이튼의 트랜잭션이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선착순 머니게임을 버틸 만한 네트워크는 아니다. 게다가 전송 수수료 또한 저렴하니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9급 공무원 뻥 경쟁률 마냥 올라갔다. 비트와 이더리움에 비하면 굉장히 많지만 역시나 줄서기를 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한 클릭, 미친 듯한 참여를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다 라는 말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급 공무원은 실제로 내가 진짜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시험이나 쳐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자가 많아지면 경쟁률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 이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를 올리면 사람들이 덜 달려들고 네트워크가 쾌적해질까? 사실 수수료가 30배가 아니라 300배가 올라도 비슷할 것이다. 왜냐? 그만큼을 원가로 생각해서 NFT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자금력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의 싹쓸이가 심화된다. 그리고 이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클레이의 장점 중 하나가 저렴한 수수료죠. 그러다 보니까 30배를 올린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민팅에 참여하기가 좀 곤란한데 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00배가 올라도 사람들은 그 NFT 가격의 원가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어쨌든 수익을 내서 뽑아 먹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싹쓸이가 심화되는, 이건 당연한 거죠. 돈 놓고 돈 먹기가 더 심화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레이튼 수수료 30배 올린다. 거래 쏠림 개선될까? 그냥 상위 노드들이 트랜잭션 수수료만 더 벌어들이는 꼼수일 뿐이다. NFT 민팅 시즌이 돌아오면 마치 수도권 상위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 비용으로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될 것이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NFT가 인기다 보니까 상위 노드들만 그 가스비를 가져가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 상위 노드들이 협의를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벌자라고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상위 대학에 수시 원서 접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뭐 안 돼도 떨어져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수시 원서를 많이 넣어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대학은 접수 비용만 받아서도 건물을 하나 올릴 정도로 큰 돈이 된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4차 산업 하이테크 느낌이 나서 한번 공유해본다. 가스비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가스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58%, 일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이 42%, 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가스비 인상을 하자라고 협의를 했다라는 거죠. 나름 클레이튼 거버넌스 회의에서 영구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높아 올리기로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더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효과가 없으면 더 올리는 식으로 해결, 무한 반복식 해결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올려보고 효과가 좀 없네? 그럼 또 올려. 효과가 아직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참여하네? 더 올려. 이런 식으로 무한정 올린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시스템이 어떻고를 떠나 결국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나 스마트한지가 중요한 것 같다. 만약 NFT 대민팅의 시대가 또 도래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클레이 트랜잭션 비용은 또 오르고 두 번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트랜잭션 피는 계속 오르고 이더리움 수수료 상승 혜택은 주로 이더리움 채굴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수입을 올렸으며 이 중 40%는 수수료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큰 수익을 얻었는데 그 큰 수입의 40%는 수수료에서 나왔다. 가스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전송 수수료는 채굴자나 노드에게 큰 돈이 된다라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고
돈을 벌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죠. 참고로 대디파이 시대에서 본격적인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활발해지면서 이더리움 채굴장은 코인 채굴로 60% 수익을 얻고 트랜잭션 피 보상으로 40%의 수익을 얻었다. 엄청난 수익이죠. 이건 막간을 이용한 사이트 홍보.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쉽게 차트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래는 실시간으로 빠른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기 힘든 상황,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있거나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빨리빨리 현재 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차트가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바일 버전이고요. PC 버전도 동시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에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단가에 대한 트랜잭션 검증. 클레이튼은 유저가 클레이튼의 단가와 같도록 설정한 가스비를 포함한 트랜잭션만 받습니다. 클레이튼의 단가와 다른 가스 가격의 트랜잭션은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비가 맞지 않으면 트랜잭션을 할 수 없다,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단가 오류. 트랜잭션의 가스 가격이 클레이튼의 단가와 맞지 않을 때 에러 메시지인 invalid unit price가 반환됩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설명드리면 클레이튼이 설정해 놓은 가스비에 맞지 않으면 트랜잭션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죠. 클레이튼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조종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주 최저로 완전히 낮춰서 보내도 채굴자가 승인만 해주면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클레이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피의 상승은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엉뚱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트랜잭션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코인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 왔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비용이 상승되면 코인이 곧 하락한다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 운영업체 CME의 상무이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놀랜드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트랜잭션 비용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 붕괴의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는 스티미 피우스입니다. 트랜잭션 피가 오르고 나면 급락이 찾아온다. 이 5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2018년, 19, 20, 21, 22죠. 요건 트랜잭션 수수료. 이때 수수료가 많이 올랐고 가격이 하락했고, 이때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정점을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연구해왔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랜잭션 피는 생태계로 따지면 호랑이의 숫자로 봐도 무방하다. 사슴,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사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슴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호랑이가 사슴의 개체수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나 다른 애들은 호랑이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근데 클레이는 호랑이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는다. 이상한 생태계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호랑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이더리움은 일반적인 DApp들의 트랜잭션까지도 다 못 움직이게 잠겨버린다. 그죠? 트랜잭션 피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DApp들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비트랑 이더는 이 수수료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클레이는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 그쵸? 지금 올리겠다고 합의를 했고, 만약 여기서 트랜잭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한정 올리는데 92%가 찬성했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클레이가 단순히 NFT를 위한 플랫폼이냐?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클레이 기반의 다양한 DApp들의 고정비, 사업비가 계속 배수로 늘어난다. 이두희 같은 사람이 클레이 수수료 30배 늘려도 엄청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NFT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도 그 안에서 돌아가야 하고 다양한 디파이도 돌아가야 하고 엄청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걔들의 고정비가 30배 늘어난다?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클레이가 마치 자기 프로젝트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아주 시건방진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 클레이 기반의 NFT 이외의 프로젝트는 떠나게 된다.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죠? 클레이튼 체인에서 DApp을 돌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비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월세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걸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이 들어가던 게 갑자기 30배 늘어버려서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누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떠나게 되겠죠. 상권을 옮겨가든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FT 하나만 놓고 보면 당장 이 NFT 하나를 민팅하는데
30원 들던 게 뭐 1000원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이더리움 비트 같은 경우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가스비를 올려서 채굴자들이 더 많은 채굴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축해 뒀겠죠. 하지만 이게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결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두이라는 사람이 메타콩즈라는 뭐 그런 NFT를 하고 있죠. 이 메타콩즈가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위험하고 시건방진 발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들이 지들을 월급 올리는 거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수료를 올렸으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NFT가 지금처럼 완판 신화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만약 NFT가 뜸하면 클레이 노드 운영자들이 모여서 우리 트랜잭션 피를 내립시다 이런 말을 할까? 그죠? 한동안 계속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수입이 올랐단 말이에요. 수입이 늘어나서 뭐 클레이 가격도 올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지만 결국 NFT가 뜸해지고 이 메타가 한동안 잠잠해져 버리면 다시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트랜잭션 피를 내려서 운영합시다 라는 말을 하겠냐라는 거죠. 방통위 위원장, 이용자, 경책국장이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통사 소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이게 단통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 이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봤죠. 통신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용자들이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유저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짤이 있다. 아주 적절하고 아주 확실한 짤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엘님이 정말 제대로 비교를 해주셨네요.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트랜잭션 피가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생태계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참 핫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한데 언젠가 거품이 꺼질 수 있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글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소를 올려뒀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최근 글도 좋지만 예전 글부터 한번 차근히 보시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코인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코인판 전반에 인사이트를 키우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의 댓글보다 여러분들과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습니다. 이제는 한 900분 가까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차트 사이트를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이 차트가 그대로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문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수량을 입력해서 바로 주문을 넣으면 해당 위치에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스프레드 주문 같은 경우는 범위를 설정해서 내 자산의 10%, 20%, 30%, 40% 또는 주문 액수를 정해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액수를 입력하면 내가 몇 개의 주문이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더 줄어들고 많아지고 훨씬 많아지죠. 이렇게 확실한 분할 주문으로 하락이나 상승 때 훨씬 더 유리한 진입가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락 때 이렇게 매수를 받았다가 반등 때 팔면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깔리는 수량도 같은 수량이 아니라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